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즈니의 최근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최근 직접 소비자 모델로 전환하면서 경제 침체기 동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넷플릭스 같은 경쟁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디즈니의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업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 비용 절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점들은 디즈니의 주가가 하락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전략의 문제점으로는 디즈니가 직접 소비자 부문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부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디즈니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전략으로 디즈니가 가지고 있던 콘텐츠 우위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됩니다. 기업 케이블 판매보다 직접 소비자 부문에 더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경제 침체기 동안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는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패키지와 같은 제품은 매우 민감합니다. 디즈니의 사업은 소비자 지출 감소와 예산 긴축으로 인해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 동안 디즈니 플러스는 국제적으로 160만 명의 구독자를 잃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 기준으로 볼 때 디즈니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성과는 콘텐츠와 물리적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넷플릭스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매출 성장률은 연간 2.84% 증가에 불과한 반면 넷플릭스는 13%에서 1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9건의 하향 조정과 4건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즈니는 7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 감소를 상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즈니의 주식은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침체기 동안 디렉트 컨슈머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평가된 주가와 정체된 사업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원래 의도는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사업 모델이며 원래의 가치 제한과는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약화된 소비자 기반과 회사에 대한 우려로 인해 후속 보도가 디즈니의 주계 향방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 담당자인 휴 존스턴은 3분기 엔터테인먼트 디렉트 컨슈머 부문에서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의 ICC 크리켓 권리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핵심 구독자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구독자 증가와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존스턴은 또한 3분기 실적이 높은 임금 비용, 디즈니 크루즈 라인의 새로운 섬, 룩아웃 K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 수요의 정상화 증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분기에도 임금 압박, 재개장 비용 및 수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수익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미래 성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비필수 지출을 줄이고 있어 디즈니가 테마파크와 크루즈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CFO인 휴 존스턴은 디즈니랜드의 방문객 증가와 인당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한 디즈니의 테마파크 부문은 1%의 실업률 상승이 미국 디즈니 테마파크 방문객 수에서 3%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즈니의 성과는 경제 침체에 매우 민감합니다. 디즈니가 사업 부문 전반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성과가 경쟁사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PE 배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현재 평가는 회사의 저조한 매출 성장과 높은 PE 비율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의 매출 성장률은 연간 2.84% 증가로 예상되며 이는 디즈니의 높은 PE 비율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디즈니의 미래 수익 잠재력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즈니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익 추정치가 19건 하향 조정되고
사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분석가들이 회사의 재무 목표 달성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기 재정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디즈니는 7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경쟁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EPS를 증가시키기 위해 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몇몇 분석가들은 디즈니의 평가는 섹터 중간값으로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며, 회사의 PE 비율이 섹터 중간값으로 조정된다면 이는 38.6%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도전과 최근의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의 미래에 대해 낙관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상적인 콘텐츠를 준비 중이며 이는 상황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는 현재 데드풀 앤 울버린, 무파사, 라이온 킹, 모아나 2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작업 중입니다. 최근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2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디즈니 콘텐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내년에 출시할 방대한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이 영화들이 인사이드 아웃 2만큼 성공적이라면 회사의 수익은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가 디즈니에게 유망해 보일지라도 경쟁은 이전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영화 라인업이 마블 시리즈와 같은 이전 라인업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판타지 스프링스, 룩아웃 K, 티아나의 만남 어드벤처, 디즈니 트레저 크루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경로는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이러한 사업 부문은 기대보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즈니의 상징적인 브랜드와 풍부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디즈니의 주가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 침체기 동안 직접 소비자 모델로의 전환, 고평가된 주가, 정체된 사업 성장 등은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시도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객 경험 개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넷플릭스와 같은 경쟁사에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디즈니의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함께 디즈니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